선행 주제의 준공평판 모델에 대한 1년의 해석 과정을 통하여 기본적인 정적 구조 해석의 운용에 대한 사항과 더불어 메쉬 작성과 메쉬 밀도 변화가 해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의 소주제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그 같은 해석 주제 검토를 위한 모델이 본 과정에서는 후반부에서의 다소 난해한 실무 모델을 포함하여 약 50여 개 소개될 예정이며, 각 모델들은 해당되는 기본 주제를 학습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단순화된 가정하에서実施됩니다. 해석 과정 중에서 메쉬 작성이 완료되는 전처리 과정까지는 해석을 위한 논리가 모든 단계에서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으면 해석 결과가 반복적으로 일치될 수 없는 사항을 유발하게 될 것이며, 해석 결과 도출 이후의 후처리 과정은 학습되는 기법을 활용하여 해석 실무자의 편의에 따라 서로 다르게 작성될 수도 있다는 사항도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전처리 과정에서의 해석 논리 수립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제에 대한 직관을 포함하는 공학 지식과 다양한 실무 경험이 필요하므로 해석자는 해당 모델에 대한 수학적 공학 모델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어야 하며, 더불어 논리가 적용된 해석 결과로부터 후처리 기법들을 활용하는 분석 과정을 통하여 전처리 과정이 반영한 사항들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석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다음의 모델은 L 브래킷으로서 주요 학습 내용은 화면과 같이 구조적 결함을 검토하는 모델링 에러와 국부 요소에 대한 메쉬 컨트롤 적용 기법 및 응력의 집중 현상에 대한 고찰입니다. 하단의 해석 작업 과정 요약 중 0번 항에서 구조의 활성화는 스터디 트리 구조를 생성하기 전에 화면상에 구체화되어야 하며, 2번 항에서 해석 모델의 재질은 모델링 과정에서 설정되어 해석 스터디 재질로 이전될 수 있다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해석용 모델을 올려보겠습니다. 이제 해석용 모델을 솔리독 화면에 올렸으므로 비교되는 내용을 먼저 검토하고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를 만들기 전에 마우스가 가리키는 부분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그 부분에서 컨피규레이션 매니저에 의한 서로 다른 유사한 두 가지 유형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클릭을 하시면 현재의 모델 그림은 필렛이 없는 상태이고, 필렛 구조를 설정을 보이시게 되면 필렛이 있는 구조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필렛이 해석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기 때문에 우선 노 필렛인 상태로 설정을 보여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가 활성화되면 그 구조 하에서 만들어지는 스터디를 생성할 수 있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수학적 모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58페이지에서 본 해석 모델은 L형 철강 브래킷으로서 상부를 고정시키고 하부의 끝면에 전단 하죽 900N을 적용하여 그 해석 내용이 변이와 응력을 검토하려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구조의 활성화 내용은 방금 검토가 되었고, 전단 하중의 설정과 국부 지역에 대한 메쉬 컨트롤, 또한 필렛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한
해석 결과의 발산과 수렴에 대한 검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처리 과정에서 노필렛인 상태로 활성화되었고 스터디의 명칭을 기본 메시로 하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메시라고 입력을 해 주시고 스터디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확인해야 될 사항은 스터디만 활성화하면 재질을 설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04라는 재질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미 모델링에서 설정한 사항으로 본 부분에 AISI 304 재질이 해석 과정에서 이전되었음을 알려주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모델링에서는 304번으로 설정이 되었지만 필요하다면 해석을 위해서는 또 다른 재질로 바꿔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속을 고정 지오메트리로서 상단에 적용합니다. 이제 하중에 대한 설정을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전단 하중이기 때문에 하중으로 출발은 하지만 그 설정 방법이 방향을 선택하는 선택된 방향과 수직 하방향이 되겠죠. 적용하려는 면이 설정되는 두 부분으로 구분해서 설정해야 되겠습니다. 방향은 모델의 실제적인 면을 활용하는 것보다 보조적인 면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탑 평면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탑 평면으로부터 방향을 결정하고 현재 이 면에 수직한 하방향으로 적용하려 하기 때문에 탑 평면과 노멀한 수직 방향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적용 면은 이 부분에 적용하려는 면을 선택을 하고 심볼을 보면서 하방향이 되려면 반대 방향인 쪽으로 힘의 작용 방향을 바꿔 주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크기를 교재에 있는 바와 같이 900으로 설정합니다. 이 같은 내용은 다른 보조 평면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라이트 평면을 가지고 바꿔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정의 편집을 통해서 해당되는 선택 방향을 삭제하고 이 부분에 라이트 평면을 주게 되면 설정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라이트 평면은 이와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해당 면의 수직 하방향이 되려면 이 방향으로 설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때는 이 설정이 아니고 제1 또는 제2 방향이 되겠습니다. 즉 이 경우가 되겠고 역시 방향은 반대가 되겠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중의 값은 이 위치에서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같은 효과를 가지는 전단 하중을 서로 다른 보조 평면을 가지고 설정하는 내용에서 검토했습니다. 이제 메쉬를 작성을 하고 디폴트로 설정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60페이지에서 메쉬 작성의 내용이 기본이고 곡률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메쉬 파라메타에서 곡률 기반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하이 퀄리티는 차후에 필요한 위치에서 검토가 되겠지만 2차 요소로서 1차 요소가 아닌 2차 요소가 디폴트 상태이므로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메쉬 설정 상태의 확인이 있어야 되고요. 품질에 대한 확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해석에서 메쉬 생성이 완료되면 메쉬에서 자세히를 눌러서 메쉬 생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사용된 메쉬의 유형은 개체 메쉬로서 곡률 기반 메쉬를 기반으로 하며 야코비안 포인트와 종행비 또한 노달 포인트의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은 가장 중요한 해석 시간과 관련하여 노달 포인트의 숫자만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쉬 품질에서 하이 퀄리티가 되는 2차원일 경우는 고품질로 나타나게 됩니다. 검토를 마친 후에는 꺼서 그 내용이 검토된 것을 완료합니다. 이제 실행하겠습니다. 역시 후처리 작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과학기호법에 두 자리로 활용하기로 했으니까 그대로 하시고 과장된 표현 하에서 설정만 바꿔서 메쉬를 동반하는 모습으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응력인 위치에 대한 검토로부터 최대 응력인 위치는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경계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으로부터 많이 위쪽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같은 내용은 해석에 있어서 제대로 형성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생성된 내용을 저장해 주시고요. 이제 저장된 내용을 조금 더 실무에 가까운 다른 내용과 검토하기 위해서 또 다른 메쉬 생성 기법이 되는 메쉬 컨트롤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메쉬에서 사본을 만들어서 메쉬 컨트롤 1이라는 명칭을 넣어서 새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쉬 컨트롤은 약자로 MC1이라고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쉬 컨트롤이라는 새로운 명령을 본 모델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메쉬 컨트롤은 면, 엣지, 꼭지점 어느 곳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본 경우에는 경계가 되는 이 부분에서 응력 집중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 예측되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메쉬 컨트롤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컨트롤 적용을 택하고 그 선택 요소에서 엣지를 선택합니다. 디폴트 상태의 메쉬 개수에서 메쉬를 작성하는데 이때 스크롤 바가 좌측 끝단으로 간다면 컨트롤의 적용은 없는 기본 메쉬 상태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메쉬 컨트롤이 적용된 메쉬의 생성 내용을 검토할 수 있으며 메쉬 컨트롤이 없던 경우에 비해서 메쉬 컨트롤 적용한 엣지 근처에서 조금 더 세분화된 컨트롤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메쉬의 생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결국 그 이전에 컨트롤이 없던 내용과 비교되어 느낌표로 이전의 결과가 의미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실행을 통해서 컨트롤된 상태에서의 결과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전에 검토했던 기본 메쉬에 비해서 최대 응력인 위치는 이제 원하는 엣지 근방으로
가까이 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그 위치는 노달 포인트의 중간 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한 차례 더 메쉬 컨트롤을 더 세분화하여 그 결과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메쉬에서 4번을 만들어서 MC2를 적용합니다. 확인해서 스타디를 활성화한 후 메쉬 컨트롤을 한 번 더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엣지에 선택하려 하기 때문에 엣지를 선택을 하고, 이번에는 엣지 파라메타에서 교재에 있는 바와 같이 1.5로 설정합니다. 하단은 한번 눌러서 디폴트 비율을 검토해 줍니다. 이제 메쉬 작성을 해보게 되면 더욱더 세분화된 메쉬 컨트롤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메쉬의 상태는 메쉬 컨트롤 1에 비해서 더욱더 세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의 생성의 결과를 실행해 봅니다. 해석 결과에 있어서 최대치의 위치는 바뀌지 않으나 해석 결과의 응력의 최대값은 변화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선행 과정에서 배웠던 응력 결과의 비교로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석된 결과들을 모두 저장합니다. 커맨드 매니저의 결과 비교를 활용하여 볼 결과를 선택하겠습니다. 기본 메쉬의 응력과 메쉬 컨트롤 1 및 메쉬 컨트롤 2에서의 응력을 모두 한 화면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결과로부터 얻어지는 모든 내용들을 검토할 수 있는데요. 우선 해석 결과에 대한 값을 검토하기 위해서 각 화면에 최대 응력의 값이 보이도록 설정합니다.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은 컨트롤이 없는 최초의 기본 메쉬인 상태이고, 두 번째 있는 것은 메쉬 컨트롤 1, 세 번째 있는 것은 메쉬 컨트롤 2가 적용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 그 결과로부터 최초의 기본 메쉬일 경우에는 60.6 메가파스칼의 값을 확인할 수 있으며, 메쉬 컨트롤 1이 들어간 경우는 이로부터 약 16.5 정도가 증가한 76.5 메가파스칼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메쉬 컨트롤 2가 적용된 경우에는 111 메가파스칼이 되어서 그 차이가 더욱더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역시 전처리 과정이 동일한 상태에서 메쉬 구조만 변경시켰을 때 메쉬 컨트롤에 의해서 최대 응력인 위치도 약간의 변동이 있고, 그 값은 점차 커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을 해석 결과의 발산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처럼 해석 결과가 메쉬 생성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증가가 된다면, 앞서의 준공평판의 결과와는 달리 이 해석 결과는 어떠한 값에 수렴되지 못하므로 정확한 최종적인 최대 응력의 값을 결정할 수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같은 내용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구조를 바꾸어서 휠렛 구조에서 같은 방법의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의 활성화를 통하여 휠렛 구조를 활성화합니다. 그러면 구조가 다른 휠렛이 없던 구조에서 생성됐던 모든 스터디들은 화면상에서 무채색인 모노크롬 상태로 변하게 되고, 그 같은 내용은 더 이상 실제로 검토될 수 없는 무력화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컨트롤을 적용했던 엣지 부분이 휠렛이 있는 경우에는 사라졌기 때문에 그곳에 적용했던 내용들도 역시 붉은색의 X 표시로 나타나게 되어서 그 같은 내용은 절대 이용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조를 먼저 휠렛이 있는 구조로 활성화하였으며, 이 휠렛 구조에서 스터디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스터디가 활성화되지는 않는 상태라 할지라도 스터디는 복사는 가능합니다. 즉, 구조가 변형되지 않는 부분에 설정된 사항이 없다면 그러한 내용은 스터디 복사를 통해서 새로 형성된 구조에서 복사될 수 있습니다. 기본 메쉬를 4번을 만들어서, 이번에는 휠렛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구조의 명칭만 바꿔서 4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메쉬의 휠렛이 있는 경우다 라는 의미로 휠렛을 같이 표기합니다. 그러면 스터디가 다시 활성화되고 설정사항의 변경이 없다면 그대로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결과를 검토하기 전에 우선 동일한 방법으로 메쉬 컨트롤 1과 메쉬 컨트롤 2를 엣지에 상당하는 필렛 면에 적용을 하여 4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휠렛인 위치에 기본 메쉬 컨트롤을 적용해야 되므로 메쉬 컨트롤에서 적용을 통해서 엣지가 아닌 휠렛 면 상에 디폴트 상태로 그대로 메쉬 컨트롤을 적용합니다. 메쉬 작성을 다시 해 보아야 되고, 그 결과 역시 휠렛 면 상에 메쉬가 세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행을 통해서 그 결과를 산출합니다. 한 번 더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 메쉬 컨트롤에 들어간 상태에서 메쉬 컨트롤 2를 적용하겠습니다. 메쉬 컨트롤을 열고 메쉬 컨트롤을 적용합니다. 적용 위치는 역시 휠렛 면이 되고, 종전에 했었던 휠렛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1.5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쉬의 새로운 작성을 마친 후 실행을 합니다.
자, 이제 모든 결과가 완성되었으므로 해석 결과들을 모두 저장하겠습니다. 자, 휠렛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결과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커맨드 매니저의 결과 비교를 다시 한번 검토합니다. 볼 결과를 선택하여 휠렛이 없는 경우에 대한 결과는 모두 삭제하고 휠렛이 있는 경우에 대한 응력을 선택합니다. 한 화면에 보이게 되면 이제 휠렛이 있는 경우에 대한 결과를 비교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휠렛이 없는 경우와 비교해서 응력의 값은 89.9로부터 메쉬 컨트롤 1이 들어간 경우에는 101, 메쉬 컨트롤 2가 들어간 경우에는 100으로 결과가 산출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같은 내용은 메쉬 컨트롤이 더 들어갔더라도 더욱 세밀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 응력의 증가 값이 오히려 감소되고 있다라는 현상으로서 일정한 값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결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휠렛이라는 구조적인 내용이 없으면 발산하던 결과가 휠렛을 설정하면 그 결과에 수렴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사항으로 결국 단면에 변화가 있는 그 같은 구조물에서는 휠렛이 없는 경우는 수학적 모델 구조의 에러가 되는 현상으로 해석 결과가 정확하게 산출될 수 없다는 사항을 의미하게 됩니다. L 브레킷에서의 일련된 6가지 스터디들의 검토로부터 가장 적합한 수학적 모델은 휠렛이 있는 컨트롤 1이 적용된 경우이므로 기본 메쉬 휠렛 MC1을 활성화하고 실무에 해당하는 면에 대한 고정 구속보다 엣지에 대한 구속이 되었을 때에는 어떠한 결과가 되는지를 최종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기본 메쉬를 4번을 만들어서 면 고정이 아니고 엣지 고정으로 가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신 후에 스터디 명칭에 적합한 구속 조건으로 구속을 변경합니다. 정의 편집을 통해서 면의 선택을 취소하고 그 부분을 엣지 4개로 변경 설정합니다. 자, 이제 구속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다시 한번 실행을 통해서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엣지 구속의 결과 최대 응력의 위치는 휠렛의 위치로부터 후단 엣지 부분으로 변경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구속의 내용이 변경된다면 최대 응력인 위치나 크기도 변경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최대 응력의 값도 약 2배로 증가된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L 브래킷 모델에 대한 해석 결과의 결론입니다.
모델의 구조상의 변화는 컨피규레이션에서 조정이 될 수 있고, 조정된 컨피규레이션 모델 하에서 작성된 모델은 컨피규레이션이 조금 달라지더라도 복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설정된 전처리에 대한 내용이 구조상의 변화된 부분에 적용된 경우라면 스타디는 복사될 수 없겠습니다. 처음으로 시행했던 휠렛이 없는 경우는 해석 결과에 대한 내용이 발산의 응력 증가로 나타나서 구조적 결함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발산되는 결과를 휠렛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재수행해 본 결과, 그 결과가 수렴되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본 모델에 대한 해석의 결과는 면 구속일 경우 최대 약 100메가파스칼로 변론되었습니다. 또한 그 같은 내용을 면 구속이 아닌 엣지 구속의 실무 상태로 변환하였을 때 실제적으로 최대 응력인 위치는 엣지의 후단으로 가게 되고 응력도 약 2배로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면의 변화가 있는 경우인 경우에는 반드시 단면의 변화가 되는 위치에 휠렛을 설정해야 해석 결과를 신뢰할 수 있으며, 그 이외에 62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급 과정에 대해서는 차후에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결과의 신뢰성을 검토하는 기본적인 세 번째 주제는 메쉬 생성 기반에 있겠습니다. 메쉬 생성 기반은 두 가지 선행 모델에서 표준 메쉬와 곡률 기반 메쉬로 검토가 되었는데요. 이제 동일한 모델에 그 같은 메쉬 생성 기반의 변화는 해석 결과에 대한 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렌치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이제 이 모델에서 메쉬 생성 기반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모델은 63페이지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좌측 엑시스가 있는 부분에서 볼트 또는 너트가 이 부분에서 고정되어 설정되어 있고, 그것과 반대 방향에서 하중을 가하여 볼트를 조이거나 또는 이완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스타디를 생성하여 내용이 곡률 기반이나 표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입력을 교재에 나와 있듯이 스타디 명칭을 교재에 없군요. 표준 메쉬라고 설정하겠습니다. 스타디 명칭을 결정하시고 스타디를 생성하게 됩니다. 64페이지에 보시면 재질을 알로이 스틸로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 재질을 알로이 스틸로 적용해 주십시오. 이 부분의 구속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그림상에서는 구성되어 있지 않은 볼트나 너트가 되고, 수학적 모델에서 빈틈없는 접촉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접촉하고 있는 모든 면은 해석이 종료될 때까지 그 위치를 그대로 지키는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구속에서
고정 지오메트리의 면을 구속되는 모든 접촉면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즉 8면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색으로 되어 있는 모든 면에 고정을 설정해야 되겠습니다. 6개의 면 이외에 둘로 나눠져 있는 이 부분과 반대쪽의 금색 부분도 고정을 설정하도록 합니다. 즉 총 8개의 면에 구속으로 고정 지오메트리 구속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은 고정 구속과 반대면에 설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중에서 하중을 선택한 후 그 구속면을 이 부분에 수직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그 크기는 150N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디의 명칭에서 표준 메쉬로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표준 메쉬에 대한 메쉬 설정을 완료해야 되겠습니다. 메쉬 작성에서 메쉬의 유형을 표준 메쉬로 확인하신 후 그대로 메쉬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처리 과정이 완성이 되는 전산 모델에 대한 내용에서 전혀 에러가 없었으므로 그대로 실행을 해서 그 결과를 도출해 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 해왔던 후처리 과정과 마찬가지로 과학기호법에 두 자리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쉬를 동반하는 설정을 하기 위해서 설정 사항에서 모델 대신에 메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표준 메쉬에서의 최대 응력 값이 인장 응력이 작용하고 있는 이 위치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그 하중에 의한 거동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확인이 되신 후 내용에 대한 모든 사항이 검토되었으므로 우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쉬 생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또 다른 메쉬 기반이 되는 곡률 기반 메쉬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률 기반 메쉬라는 스타디가 복사되었고, 스타디 명칭에 맞도록 메쉬 작성해서 곡률 기반 메쉬로 기반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메쉬 파라메타의 곡률 기반으로 설정을 하고 디폴트 상태로 메쉬 작성을 완료합니다. 실행을 통해서 그 결과를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쉬 작성인 경우에도 최대 응력인 위치는 곡률 기반인 경우와 표준 메쉬인 경우에 거의 동일한 위치에 인장 응력이 발생하는 위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두 생성 기반에 따른 차이점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비교로부터 볼 결과를 선택하고
응력 1과 곡률 기반에서의 응력 두 가지를 동일한 화면에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응력의 수치는 거의 유사하며 큰 오차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 기반 메쉬에 대한 내용이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모멘트의 평형 과정을 검토하게 되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좀 더 실제의 값에 근사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비교 편집을 마친 후에 메쉬 생성 기반이 메쉬 생성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메쉬에서 고정과 하중의 심볼이 보기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두 심볼 상태를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은 그 이전에 그러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메쉬에서 메쉬 표시를 통하여 메쉬가 확인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메쉬에서의 메쉬 생성은 그림과 같이 곡률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그러한 메쉬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같은 방법을 그대로 화면을 정지한 상태에서 곡률 기반 메쉬로 돌려서 메쉬를 표시해 보시면 곡률 기반 메쉬에서의 메쉬 생성은 곡률이 진 부분을 조금 더 곡률에 가깝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때는 반대로 곡률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더 크게 메쉬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표준 메쉬에서의 메쉬를 다시 보게 됩니다. 즉, 표준 메쉬는 곡률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균질한 그러한 전체적인 모습을 가지는 데 비해서 곡률 기반 메쉬는 메쉬의 생성이 곡률이 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더 곡률의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메쉬 생성 기반에 따른 두 가지 스터디에서 응력 해석의 결과에 차이가 거의 없었으므로 실제로 두 메쉬 생성 기반은 응력 해석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평형의 조건을 검토하게 되면 그 두 생성 기반에 대한 차이점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즉, 현재의 모델은 하중에 의해서 엑시스 1까지의 모멘트 8의 길이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는 그러한 거동을 구속이 되어 있는 볼트나 너트에 걸려 있는 반력이 엑시스 1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의 반 모멘트로 작용해서 모멘트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같은 사항의 모멘트의 평형 측면에서 어떠한 메쉬 생성 기반이 더욱 정확한지를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모멘트의 양을 검토하기 위해서 우선 엑시스 1으로부터 힘이 걸려있는 이 부분의 모멘트 8의 중심 거리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림으로부터 하중의 중심적인 위치는 엑시스 1과 그것의 꼭지점, 또 엑시스 1과 반대쪽 꼭지점의 산술 평균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그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에서 측정을 선택하신 후
줄자 모양의 심볼이 나온 상태에서 측정하려는 위치의 한 포인트를 잡고 또 다른 꼭지점을 잡게 되면 두 위치 간의 거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같은 내용을 끝부분에 있는 꼭지점까지 측정하여 산술 평균을 내보시면 그 거리의 산술 평균은 교재의 65페이지에 논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75mm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산술 평균의 값과 하중을 서로 곱해서 하중이 엑시스 1에 대한 회전 모멘트 값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교재에서 11,250 뉴턴 밀리미터의 시계 방향 모멘트를 계산한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볼트나 너트에 의한 엑시스 1의 반 모멘트를 계산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측정을 시행합니다. 즉 엑시스 1으로부터 반력이 나타나고 있는 한 꼭지점 최대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측정이 완성될 수 있고 또 하나의 거리는 엑시스 1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엣지까지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엣지까지의 거리와 엑시스 1으로부터 평균 거리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 거리는 교재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6.216의 절반이 되는 8.08이 계산되겠습니다. 이제 반력이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해서 평균 거리와 곱하게 되면 반 모멘트의 값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곡률 기반 메쉬에서 반 모멘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력의 총합을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전에 배웠던 반력 표시 방법은 결과의 반력 표시를 눌러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즉 반력을 계산하려는 기준을 엑시스 1으로 하고 엑시스 1에 대한 반력을 나타내는 모든 항목을 고정해서 선택된 면으로 결정합니다. 즉 금색이 표시된 부분을 모두 선택해서 반력을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8개의 면을 선택해야 하고 선택된 8개의 면에 대한 반력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를 누르게 되면 모델에서의 반력이 전체의 고정된 부분에 표현이 되고 그 같은 것들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총합이 되는 최하단에 있는 1393.4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값이 교재에서 검토되는 반작용 모멘트의 총합의 크기에 상당한다는 것을 검토하시게 되면 반 모멘트의 계산값은 11,260에 상당하므로 실제 공학 계산의 힘에 의한 시계 방향 모멘트와의 오차가 약 12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같은 내용을 표준 메쉬에서 반력을 구하여 검토하게 되면 그 값은 실제의
하중에 의한 모멘트 값보다 더 큰 오차를 발생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겠습니다. 자, 이제 표준 메쉬에서의 반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반력 표시를 누르고 역시 엑시스 1을 택한 후 반력이 나타나는 모든 고정면 8개를 선택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업데이트를 취해서 총합을 검토해 보시면 곡률 기반 메쉬에서의 값보다 큰 값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동일한 거리의 평균 거리에 곱하게 되면 그 오차는 곡률 기반 메쉬일 경우보다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부터 곡률 기반 메쉬는 모멘트의 평형에 있어서 표준 메쉬보다 더 우수하다는 결론을 알 수 있겠습니다.